반갑습니다. 만월의 인생 선담의 만월 도전입니다. 오늘은요, 인생 선담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직접 선담을 요청하신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제가 이렇게 먼저 받아봤습니다. 제가 사연을 먼저 그럼 한번 읽어 드릴게요. 25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은 처음에는 말없이 일하던 모습이 선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말 없는 것이 소통이 안 되어 답답합니다. 특히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생활 속에서 부정적이거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해서 제가 힘이 빠지고 대화를 하면 퉁명스럽게 말이 오고 가서 대화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에 상처를 또 받기도 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행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게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남편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선담에 답변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일단은 우리 선담을 요청하신 분에게 이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저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물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가정을 이렇게 일굴 때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화목한 가정을 또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또한 다시 이루고자 하는 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 의지와 또 그 용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부인 되시는 분한테 더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물론 남편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저는 이 문제의 시작점은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그 명분과 목적과 그 비전이 사라지고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무와 상관없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도 사실은 좀 예전 같지 않게 잘 따라주지 않을 뿐더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그 목적과 이유가 그 분명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희망이라는 걸 가지는데 그 희망을 쉽게 절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요,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졌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상대방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포인트이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거기서 극명하게 딱 갈리게 되는 거죠.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남편분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본인이 더 배려 깊어지고 친절해지는 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는요, 과거의 자기 자신과 지금의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비교 의식은요, 자존감을 높이는데 정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또래의 또 다른 친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정말 행복해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더 무서운 건요, 과거에, 옛날에, 젊었을 때, 예, 자존감이 높았을 때의 자기 자신과 지금의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도요, 금물입니다.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요,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더 처량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의욕이 안 나요. 그리고 상대가 특히 남편분이라면 나도 남편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 속에는 남편은 여전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래요. 그럼 나는 내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처럼 그때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근데 원해요. 그 처음 남편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준 것처럼 23년, 25년이 지나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하죠.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그런 대화가 가끔씩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왜 이 정도 살림도 해놓지 않았냐라고 딱 얘기를 하면 부인 되시는 분들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응?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 기껏 이거 안 해놨다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냐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잖아요. 물론 그때 한 약속의 거짓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상황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분도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사실 부인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는 남편 된 도리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서로가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요, 부부 관계는 변화가 옵니다. 아이가, 이 갓난장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 20년이 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부 관계도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생기면서 부부 관계에도 확실하게 변화는 나타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갈 건가는 정말 그거는 부부 두 사람의 두 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선담을 신청하신 분은 남편분에 비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네, 훨씬 더요? 훨씬 더? 그러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 긍정적인 얘기를 갖다가 녹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녹음을 하세요. 내가 나한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남편분을 위한 응원도 좋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음성을 녹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면 솔직히 이렇게 말이 탁 안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녹음을 하셔가지고요. 본인의 그 좋은 기운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건 형식적이면 의미가 없고요. 응원의 메시지를 녹음을 짧게 하셔가지고요. 그걸 음성 메시지로 해서 남편분에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아이들한테도 참 좋습니다. 길지 않게 짧게 해서 남편분한테 보내시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녹음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이거는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응원은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냥 그 존재에 대한 응원이에요.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그 응원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응원이에요. 예. 그래서 칭찬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데 이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라는 그 바람을 접어두시고 오로지 존재 자체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남편분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성을 조금 더 들인다면요, 똑같은 요일을 정한다거나 같은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그 기운을 보내주시면 남편분도 아마 우리 부인 되시는 분에게 받고 싶었던 건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 되시는 분께서 먼저 용기를 내셨으니까, 용기 낸 사람이 의식이 더 큰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먼저 용기 내서 남편분에게 또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음성으로요 보내주는 미션을 한번 기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한번 실천을 해보면 정말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누구의?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또 이해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또 의식의 눈이 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대단한 사람만 엄청난 행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작지만 이런 좋은 변화들이, 이런 작은 굿뉴스들이 모여서 시대가 바뀌고요. 문화가 변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우리 오늘 선담을 이렇게 용기 내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남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주셨는데요. 응원의 음성 메시지, 존재 그 자체를 위한 진실하고 그리고 소박하지만 소중한 메시지를 한번 꾸준하게 남편분에게 보내서요,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꼭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선담을 통해서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응원의 메시지에는요, 바람이 또 기대가 없어야 됩니다. 응원의 메시지는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정말 진짜 응원입니다. 진짜 받고 싶은 건 진실한 응원의 한마디일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리고 어떤 시기가 되면 그 응원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서요, 반드시 변화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